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주일 잘 지내셨나요? 언어적 상상력은 어린 시절에 길러진 것인지요? 그래서요. 형님이 놓고 간 책, 대학생이 보던 한자 투성이 세계 문학 전집을 읽었어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상상으로 단어를 익혀서 사전도 없었죠. 내 언어 조직의 세포가 그때 활성화된 거라. 눈이 내릴 때 루바시카 입었다는 문장을 만나면 전후 문맥으로 그 겉옷을 상상해보는 거야. 동화만 읽었으면 어림도 없었겠죠. 라틴어 고전도 그렇게 읽었어요. 나는 지금도 외국 여행을 가면 대실망이야. 어릴 때 소설을 읽으며 파리, 런던, 러시아를 다 상상으로 여행했어요. 내가 실제 만난 에펠탑은 내가 언어로 상상한 것보다 훨씬 작고 초라했지. 어릴 때 어려운 책을 읽으면 상상의 언어 능력이 발휘돼요. 지금도 나는 모든 문제를 어원으로 접근해요. 어원은 화석과 같아서 그 자신, 고고학자처럼 언어라는 화석 조각을 찾아 거대한 공룡을 그린다고 했다. 모든 게 어린 시절 독서의 힘이었다고. 글도 그렇지만 평생 말을 하면서 살아오셨어요. 지성에 막힘이 없고 재미까지 있는 이야기꾼으로 사랑받으셨습니다. 선생의 뇌 구조가 궁금합니다. 질문이 어떤 방식으로 입력되고 흘러나오는지요? 하하. 나는 전의 운해를 다 써요. 나의 최전선은 말이고 생의 의미야. 말이 나오면 언어의 전선이 형성되거든. 그 말에 관심을 갖고 검색을 하다 보면 수억 개의 정보 중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고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존경하는 시인 이상은 좀 달랐어요. 이 사람은 수학적 언어를 써서 수학적 머리와 문학적 머리가 다 되었던 사람이야. 그래도 쫄지 마. 이상은 일찍 죽었잖아. 신기합니다. 어떤 천재는 단명하고 어떤 천재는 장수하는 걸까요? 오래 살면 생각이 계속 달라져요. 내가 존경하는 이들은 다 일찍 죽었지. 이상도, 랭보도, 예수도. 단명한 이들의 공통점은 번뜩인다는 것. 둔한 게 없어요. 면도날로 소를 잡았지. 소를 잡으려면 도끼를 써야 하는데 이상은 날카로운 면도날로 단번에 그었어요. 반면 괴테는 80살까지 살았어요. 도끼날 같았지. 도끼로 우주를 찍어내린 사람이었어요. 형태학, 광산학까지 했잖아. 천재는 악마적 요소가 있어요. 파우스트를 봐요. 파우스트는 신학을 했던 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사색적인 그가 한계에 부딪혀 자살하려다 악마에게 영혼을 팔지만 결국 신은 그를 구원해요. 나는 30이 지나고 모델이 없었는데 그때 잡은 게 괴테여서. 괴테는 바이마르의 재상을 지냈죠. 그런데 나도 문화부 장관을 했잖아. 바이마르 인구보다 한국 인구가 더 많으니 나는 괴테한테 쫄지 않아요. 선생이 한 말, 쓴 글, 해오신 일은 그 영역이 너무 방대해서 입이 벌어질 때가 많습니다. 괴테도 유니버설맨이었어요. 동과 서를 알았고 선과 속을 알았고 인공지능인 호몬클루스까지 상상으로 썼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랬죠. 코끼리의 전체를 보려면 그들처럼 제너럴리스트가 돼야 해요. 코만 만지고 코끼리를 봤다고 하면 엉터리야. 그렇게 인간과 학문의 전체를 보려고 했던 르네상스맨이 다빈치와 괴테였어요. 그런데 제너럴리스트들은 종종 욕을 먹어. 전공이 뭐냐는 거죠. 허허. 전공에 구분이 없으셨지요. 언어학자이면서 언론인, 비평가이면서 소설가, 신, 행정가, 크리에이터로 살아오셨어요. 최종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우물파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단지 물을 얻기 위해 우물을 파지는 않았어요. 미지에 대한 목마름, 도전이었어요. 여기를 파면 물이 나올까? 안 나올까? 호기심이 강했지. 우물을 파고 마시는 순간 다른 우물을 찾아 떠났어요. 한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지 않으려고. 이제 그 마지막 우물인 죽음에 도달한 것이고. 죽음의 상태에 관한 공부도 하셨습니까? 했지요. 인간에게도 퇴화한 날개가 있어. 무슨 말이지요? 새는 날짐승이잖아. 그런데 무거운 새는 못 날아요.
그때는 날개가 덮개가 되죠. 인간도 몸이 부르면 못 날아. 늙고 병들면 머리가 빠지고 이빨이 빠지고 어깨에 힘이 빠져요. 비극이지. 그런데 마이너스 셈법으로 몸이 가벼워지면 날아요. 고통을 통과해서 맑고 가벼워진 영혼은 위로 떠요. 덩컨 맥두걸이라는 학자가 실험했어요. 죽은 후 위로 떠오르는 영혼의 무게를 쟀더니 21g이었죠. 그러니 죽어갈수록 더 보태지 말고 불순물은 빼야 해요. 21g의 무게로 훨훨 날아야지요. 평생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동양에선 덧없는 것을 꿈이라 하고 서양은 판타지를 꿈이라 하죠. 나는 평생 빨리 깨고 싶은 악몽을 꿨어요. 작은 배를 타고 바다에 빠져 외길을 걷는 꿈, 어릴 때 복도에서 신발을 잃고 울던 꿈, 맨발로 갈 수 없던 공포, 뛰려면 발은 안 떨어지고 도망가 보면 아무도 없는 험한 산길이었지요. 자기 삶의 어두운 면이 비치는 게 꿈이에요. 깨면 식은땀을 흘리고 다행이다 했어요. 현실에서 눈뜨고 꾸는 내 꿈은 오직 하나였어요. 문학적 상상력, 미지를 향한 호기심. 요즘엔 어떤 꿈을 꾸십니까? 빅뱅처럼 모든 게 폭발하는 그런 꿈을 꿔요. 너무 눈이 부셔서 볼 수 없는 어둠. 혹은 터널 끝에 보이는 점 같은 빛. 그러나 역시 파랄은 악몽이에요. 죽음이 내 곁에 누워있다 간 느낌. 시계를 보면 4시 44분 44초일 때도 있어요. 동트기 전에 밤도 아니고 새벽도 아닌 시간이죠. 그 시간이 여간 괴로운 게 아니에요. 섬뜩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혼자라는 거였어요. 누구도 그 길에 동행하지 못하니까요. 다행히 그때 또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젊은 날 인식이 팽팽할 땐 몰랐던 것. 뒤늦게 깨달은 생의 진실은 무엇인가요? 모든 게 선물이었다는 거죠. 마이 라이프는 기프트였어요.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기프트였어.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처음 받았던 가방, 알코올 냄새가 나던 말랑말랑한 지우개처럼. 내가 울면 다가와서 등을 두드려주던 어른들처럼.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산 것이 아니었어요.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한 게 다 선물이더라고. 마이너스 87년간 행복한 선물을 참 많이 받으셨지요? 그랬죠. 산소도, 바다도, 별도, 꽃도 공짜로 받아 큰 부를 누렸지요. 요즘엔 생일 케이크가 왜 그리 예뻐 보이는지 몰라. 그걸 사가는 사람은 다 아름답게 보여. 조 10개 주세요. 좋은 거로 주세요. 그 순간이 얼마나 고귀해. 내가 말하는 생명 자본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먹을 빵을 생일 케이크로 바꿔주는 거죠. 생일 케이크가 그렇잖아. 내가 사주면 또 남이 사주거든. 그게 기프트지. 그러려면 공감이 중요해요. 공의가 아니라 공감이 먼저예요. 공의보다 공감이라는 말이 크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마르크스의 상품 경제 시대에서 멀리 왔어요. AI 시대엔 생산량이 이미 오버야. 물질이 자본이던 시대는 물 건너갔어요. 공감이 가장 큰 자본이지요. BTS를 보러 왜 서양인들이 텐트 치고 노숙을 하겠어요? 아름다운 소리를 쫓아온 거죠. 그게 물건 장사한 건가? 마음 장사한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삶의 즐거움, 공감이 사람을 불러 모은 거지요. 젊은이들에게 전하고픈 말이 있는지요? 딱 한 가지야. 덮어놓고 살지 마세요. 그리스 사람들은 진실의 반대가 허위가 아니라 망각이라고 했어요. 요즘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잊어서 그래요. 자기가 한 일을 망각의 포장으로 덮으니 어리석어요. 부디 덮어놓고 살지 마세요. 지금의 한국 사회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미래를 낙관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밀물의 시대에서 썰물의 시대로 가고 있어요. 이 시대가 좋든 싫든 한국인은 지금 대단히 자유롭고 풍요하게 살고 있지요. 만조라고 할까요? 그런데 역사는 썰물과 밀물을 반복해요. 세계는 지금 전부 썰물 때지만 썰물이라고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갯벌이 생기니까요. 썰물 후에 갯벌이 생긴다는 말이 파도처럼 가슴을 적셨다.
두려울 것이 무엇일까? 이어령 선생은 7년 전 이남 일녀 중 맏딸 이민아 목사를 암으로 먼저 보냈다. 미국에서 판사 생활을 했던 딸은 목사 안수를 받았고 위암 발병 이후 수술하지 않고 시한부를 택해 열정적으로 쓰고 강연하며 생애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 요즘 따님 생각을 더 많이 하시겠습니다. 암 선고받은 후 항암 치료를 받지 않고 더 생산적으로 시간을 쓰는 까닭도 따님과 관련이 있는지요? 우습지만 성경에는 나중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있어요. 내 딸이 그랬어요. 그 애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지 않았어요. 지금 나가면 3개월, 치료받으면 6개월 선고를 듣고도 퇴원하니까 도리어 의사가 놀라서 김이 빠졌어요. 미나가 4살 때였어요. 아내가 임신해서 내가 아이를 데리고 대천 해수욕장 앞 호텔에 묵은 적이 있어요. 아이를 재우고 다른 방에 가서 문학 청년들과 신나게 떠들었지. 그때 미나가 자다 깨서 컴컴한 바다에 나가 울면서 아빠를 찾은 거야. 어린애가 겁에 질려서.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우리 애는 기억도 안 난다지만 그랬던 아이가 혼자 미국에 가서 무척 고생을 했어요. 3년 만에 법대 나오고 외롭게 애 키울 때 그날 그 바닷가에서처럼 아버지 하고 목이 쉬도록 울 때 그때 나의 대역을 누군가 해줬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야. 내가 못해준 걸 신이 해줬으니 내가 갚아야겠다. 이혼하고도 편지 한 장 안 쓰던 쿨한 애가 아빠가 예수님 믿는 게 소원이라면 내가 믿어볼만 하겠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딸이 아버지를 따라가야 하는데 아버지가 딸의 뒤를 쫓고 있어요.